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박정호의 핫스팟. 네, 화요일마다 바로 이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오전에 뵙는데 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요즘에. 예. 아유. 지역에 오늘 그 장애인 네. 뭐 이분들이 나들이를 오랜만에 예. 가는데 제가 제 자신이 뭐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그 인사만은 빠뜨릴 수가 없었고 예. 그리고 또 겸해서 또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 대접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거는 꼭 빠질 수가 그럼요. 중요한 죄송합니다. 자리는 오늘따라 이렇게 좀 겸손하게 나오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네. 제가 원래 겸손한데 어떡하나. 선거가 가까운 것 같아.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태도가 바뀌시고, 그때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하실 때 거의 정점을 찍으셨다가 계속 이제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꼭 감기 조심하세요. 일교차가 커가지고요. 왔다 갔다 지역이나 하셔야 되니까 지금 뭐 콧물도 좀 나시는 것 같은데 건강 괜찮습니다.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가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그 국민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왜냐? 어제 그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물론 이게 조국 장관 그 장관을 향한 그 압수수색인지 아니면은 장경심 교수 그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건지, 뭐 일각에서는 뭐 단독 보도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뭐 두 사람을 다 겨냥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너무 이례적이잖아요. 이례적이다. 그리고 네. 이해찬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 먼지 털이식 별건 수사가 그냥 횡행하고 있다. 근데 뭐 그러냐 안 그러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으로 다 털겠다. 뭐 이런 이니까 물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고 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박지원 대표 말 말씀이었다나 그렇게 먼지털이식으로 가면 성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경우는 다르지만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그 대한항공을 그 조씨 일가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뭐 한 몇 개월 걸렸죠? 한 1년 가까이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1년 만에 결국은 불구속 기소했거든요. 그죠? 그게 물론 재벌들의 잘못된 일탈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법에는 분명히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또 공권력은 그에 합당하게 비례성에 맞게끔 행사해야 된다는, 과잉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에 과잉으로 행사된다든가 비례성에 반해서 행사되면 위헌입니다. 위법이고 불법이고 그 자체가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뭐 열몇 시간을 11시간을 뭐 수사관 6명이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통상적인 경우인가 싶을 정도로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과잉으로 이제 밝혀지고 이에 대해서 말하자면 별것도 아닌데 그 정도의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검찰의 해명이 나왔어요. 나오기는 11시간 한 게 거기 이제 변호인 입회를 하기 위해서는 기다렸다. 그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압수수색하면서 뭐 세세하게 변호인 쪽에서 뭐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해가지고 다시 2건을 더 영장을 발부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그걸 차치하고라도 좀 시간이 가정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 볼 때 좀 너무했다. 영장을 집행 중에 추가가 더 필요해서 그걸 기다렸다는 변호인의 이의 제기를 받고 네. 더 추가할 필요가 있어서 영장을 추가 발부받았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영장은 강제 수사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특정돼야 됩니다. 대상과 범위가. 그럼요.
명확하게 특정돼야 되고 네. 그거는 발부 당시에 특정돼야 되고 집행할 때는 그것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그거는 나중에 나중에 다시. 추후에 받아야지 영장을 집행하는 도중에 변호인이 이의 제기 오니까 피의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더 압수수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정지해 놓고 중단시켜 놓고 네. 판사 영장을 또 발부하러 갔다. 이거는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절차적으로 적법 절차에 반한다고 봅니다. 그걸 뭐 시인한 만약에 사례가 이렇게 그렇다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검찰에 그런 해명이 나왔고 의원님이 변호사 시절이나 이럴 때 이런 경우가 좀 흔했나요? 뭐 아니, 그런 압수수색하다가 경우는 잠깐만요 이러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영장 발부하면 그 영장 발부된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돼야 되고 네. 그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하고 나면 종료해야 됩니다. 네. 더 이상 해서도 질질 끌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변호인이 입회를 만약에 기다렸다든가 기다렸고. 예. 그러면 변호인이 입회하도록 미리 사전에 좀 고지를 했던가 네. 해야 되겠죠. 기자들만 다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각각 그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큰 분들이 또 와 있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절차가 강제 수사는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그럼요. 죄 있는 자를 처벌하고 네. 죄 없는 자를 처벌하지 않기 위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그러나 부득이 그 필연적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강제수사니까. 예. 강제수사니까 주거의 자유권, 다음에 개인의 사생활 또는 뭐 등등 여러 가지 인격권 이런 것들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그게 선이 지켜져야죠. 과잉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에 합당하게 끝만 행사하고 네. 끝났으면 빨리 끝내고. 근데 11시간 동안을 그 말씀한 대로 네, 네. 뭐 추가하려고 그러니까 변호인이 문제 제기해서 그런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도중에 가서 받아왔다. 네, 네. 전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거는 있군요. 과거에 그 오 심슨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풋볼 미국에서, 미국의 예. 유명한 스타 슈퍼 볼 오제이 심슨. 예, 네. 예. 그의 스타의 그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집에서 나온 피 묻은 장갑이 있었지만 그거를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지 않아서 밟지 않고 가져와서. 그러니까 그 장갑을 피 묻은 장갑을 네. 압수했다고 해서 그거는 증거로. 불법 절차에 네. 의해 입수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을 배제해 버렸습니다. 배척. 그러니까 네. 증거로서의 자격이 없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증거일 텐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후사정 봐도 범인이 틀림없다라고 의심이 돼도 네. 그것만으로 증거가 배척됐던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비례성의 원칙이라든가 적법 절차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검찰이 글쎄요, 뭐 8월 27일 처음으로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면서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네. 9월 6일에 조국 장관 그 당시 인사청문회 날 그 부인을 불구속 기소하고 뭐 이렇게 또 압수수색도 하고 계속해서 좀 속전속결로 빠르게 또 검사도 수십 명씩 투입해가면서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 강제 수사는 갖고 있는 칼날이 날카롭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되거나 네.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최소한도로 행사해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 달 가까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원래 경찰도 네. 수사 기간은 인신 구속될 때는 구속 기간이 10일이고 검찰도 10일, 10일 연장해봤자 그렇죠. 20일. 원칙적으로 10일이고 한 번 더 얘기할 때 네. 10일이거든요. 네. 압수수색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강제 수사는 그렇게 오래 질질 끌어서도 안 돼요. 물론 임의 수사도 강제성 없는 임의 수사도 오래 끌면 안 되죠. 상대방의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툭 한번 불러대고 뭐 조사하고 뒷조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그동안의 사건 수사하는 그런 모습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다르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데 만약에 예. 검찰이 밝히고 싶은데 심증으로는 죄를 졌음이 틀림없다. 의심이 상당히 된다. 네. 그럼 빨리 유능하게 해서 그 증거 자료 같은 걸 입수를 빨리 하고 확보하고 그리고 죄를 물어야 돼요. 그런데 심증은 가는데 증거를 못 찾았어요. 그럼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렇게 의심이 되고 죄를 졌다고 주관적 판단이 됐다고 해서 네. 마구제비로 수사권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검찰 그 특수부에서 뭐 그림을 그려놓고 짜맞추기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을 잘라내가지고 맞추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이게 이거를 지금 수사를 끌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게 이런 얘기도 만약에 있어요. 조국 장관이니까 지금 지켜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견제가 이 정도지 되고. 네. 견뎌내고 본인도 만약에 일반 사람 같았으면 견뎌낼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뉴스에 얼마 전에 보니까요. 네. 무죄받은 구속된 피고인이 그 무죄받은 경우가 네. 아주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많죠. 10% 정도 수치를 된다고 그대로 그랬나? 인용할 예. 수 없는데 그런데 그게 10%라고 하더라도 네. 그 개인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얼마나 극도의 만식 장애를 만드는 겁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거의, 예. 거의 한 인생을 사람도 있으면 그냥 안 되죠.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검찰의 이런 칼날, 그러니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뭐 일부 국민들한테 박수도 좀 받는데 지금 보면은 검찰이 제일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칼날이 시퍼런 것 같아요. 지금 누구를 맡거나 판검사들 그 시험 봐서 한 번 돼가지고 성적 좋아서 판검사 임용되면 네, 다시 뭐 저 국민들로부터 재평가받는 기회는 없자. 그렇죠. 평생 예, 뭐 예, 실질적으로는 저 정년까지 다 보장이 되고 그럼 선출되지 않는 권력으로서 통제도 안 받고 네. 민주적 통제도 없고 그죠? 그 의원님 그 국회의원 말고 그냥 판사나 검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더 왜 갑자기 국회의원 그런 생각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고. 아 근데 진짜 저 원래 형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은 네. 이 수사에 관한 또 형사 절차를 다루는 재판에 관한 이 형사소송법은 죄를 묻고자 하는 사람 그 수사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사를 받는 사람 네, 맞아요. 재판을 받는 사람의 인권 인권을. 보장을 위한 법 규정들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의 확장의 역사다. 이렇게 이런 말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의 바탕에서 인권 보장, 인권이 침해가 없도록 이런 말이 있습니다. 99명의 도둑놈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의원님 만드신 아닙니다. 원래 있는 이게 말이에요? 법 격언입니다. 역사적으로 네. 쭉 내려온 역사적 경험에 따른 명제죠. 아하. 왜냐? 99명의 도둑놈 놓치면 안 되죠. 그러나 그렇죠. 네. 99명의 눈앞에 있는 도둑놈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원칙 때문에 99명을 눈물을 머금고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감내해야 된다. 사회는 네. 그런 정신이 있는 겁니다. 네. 무죄 추정이 원칙 그거거든요. 뻔하게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고 저놈이 죄인이야 범인이 틀림없어라고 해도 최종 판결 확정될 얘기까지는 네.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뭐 그렇죠. 형을 준다든가 네. 고통을 준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상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계신데요. 저희 법률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계시고 얼마나 검찰 수사가 좀 이례적이고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검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경심 교수 소환 날짜도 아마 곧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조국 장관이 여러 가지 검찰 개혁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은 또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검찰 수사를 쭉 보면서 정말 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지는 이 뉴스, 단독 뉴스나 아니면은 어제 여러 가지 압수수색 관련된 뉴스 나오고 했지만은 언론과 검찰과 언론의 어떻게 보면은 뭐 협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를 그대로 받아쓰는 언론의 모습, 그리고 또 받아쓴 걸 가지고 그렇죠. 다시 수사에 또 나서는. 네, 수사에 나서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범죄 수사를 들어갈 단서, 유력한 단서가 부족하니까 네. 언론에 흘리고 언론에 흘린 걸 가지고 다시 수사하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또 압수수색 받고 네. 이렇게 되는데요. 저는 네. 이런 때일수록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할 때는 매우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헌법 정신에 맞게끔. 그러니까 그 범죄의 소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어느 정도 충분한 조건을, 그런 증거 자료 같은 것들을 내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물론 있기 때문에 소명이 확보한 됐기 때문에 자료가 정도는 아니지만 네. 유죄 판결 정도의 그 정도의 증거 자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믿음이 갈 정도의 그 소명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는 판사맘이거든요. 그래서 판사맘이기 때문에 네. 판사가 엄격한 판사가 있고 좀 뭐 이렇게 좀 뭐 이wan적으로 생각하는 판사가 있는데, 판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뭐 그냥 대충 생각하는 판사, 수사기관에서 웬만하면 의심하면 틀림없겠지. 그리고 언론에도 이렇게 많이 예, 보도가 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데 앞뒤 보니까 뭐 말이 이상하네. 뭐가 뭐야 이거 왜 PC에 입학 저 추천서 같은 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문을 가지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유죄 간주의 원칙으로 이렇게 나가면 영장 발부하는데 쉽게 발부해서는 안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원에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네.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 지난번 일례로 양승태전 대법원장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 영장은 끝내 발부 안 됐잖아요. 뭐 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그렇죠. 이랬었는데 그렇네요. 참. 그걸 네. 보면서 뭐 저 사생활을 그렇죠.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든가 조국 장관의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사생활을 흔들어도 된다. 뭐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참 이상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늘 고무줄 잣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모든 법의 기준은 일반성이 있어야 되고 보편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어느 때나 그러니까요. 자의적인 것이 안 되게끔 늘 마음, 집행하는 사람이나 결정하는 사람이나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박 기자님 말씀하셨다나 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 끝내 안 압수수색할 됐잖아요. 때는 예. 자택에 대해 안 할 때는 안 했죠. 그렇죠. 안 예, 했죠. 안 한 이유가 사생활 뭐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런 그 검찰의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요? 뭐 일방적인 정보,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정보들이 언론 통해서 단독 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보도가 된 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결국에는 그런 영향이 여론이 안 좋아진 것들이 다시 또 자택 압수수색이나 그 여러 가지 한국당의 뭐 공세에 이용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게 검찰의 소스가 어떻게든 다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예. 검찰이 짜놓은 그런 그 구도나 아니면 그림에 따라서 출렁이고 있다. 검찰 진짜 공화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난 주말에도 많은 분들이 검찰 앞에 모이셔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 이번 주에도 촛불을 들 예정이에요.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좀 많이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하면은 양 측면이 좀 있죠. 네. 만약에 이제 참여를 할 경우에는 정파적인 부분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정쟁의 싸움으로 흘러가 버릴 경우에 네. 또 예상치 못한 후유증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 의원들이 한번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논을 한번 해보시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제가 뭐 미온적으로 네네.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국민적 전 국민적 공감을 네. 끌어내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파라는 거는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네. 때를 잘못 알고 뛰어들면 정파적인 싸움으로 비화돼 버려가지고 오히려 그 이제 핵심을 옳고 그른 건 놓친다? 없고 네. 정치적 싸움만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국민의 뜻이 국민이 반영될 수 무섭다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한번 이것저것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3시 반에 의총이 예정돼 있잖아요. 정책의총이지만 네, 실제로 거기서도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한국당에서는 어제 헌재에다가 조국 장관 직무 그 효력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또 헌재 참 열심히 황교안, 일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두 사람도 네. 지난번 패스트트랙 때 동물국회로 만들었던 난장판을 만들었던 장본인 말하는 지휘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 끌고 지휘 감독을 했던 네. 앞장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그 있을 때 사람들에 나경원 대표가 대해서도 있었죠. 저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최소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네네.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 같은 논리로. 그리고 당시에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직 조사가 안 되고 있죠. 직무집행 정지 신청해야 되겠네요. 아,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장외투쟁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대선 지지율 생각해서 그런지 장외로 좀 많이 나가려고 하고 나경원 대표는 원내에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타겟을 조국 장관에 맞추고 있단 말이죠. 자신에게 제기된 아들 국적 관련돼서는 아니다. 나는 정말 부산에서 근무할 때 서울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다. 뭐 이렇게 말로 계속 설명하고 있던데. 근데 하여간 뭐 나경원 의원의 무슨 아들 의혹? 자제들이 뭐 어디서 났냐가 국민적 관심을 뭐 꺼리도 안 되죠. 가치도 없고. 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자신은 거짓말을 일삼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예. 명백하게 밝혀야 해소를? 되는데 오죽하면 그 같은 당 홍준표 대표가 네. 밝혀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계속 상황이고. 석연치 않은 의심을 하게 만드는데 뭐 나경원 그런 내 의원의 네. 가정사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공익성 별로 없고 그게 공공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국민들께서 예, 지금 예. 많이 분노를 하고 그렇습니다. 계시는 거고. 그 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네.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경원 대표를 장관에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문회를 통해서 좀 밝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께서 이번 그 조국 정국에 대해서 많이 분노를 하고 계세요. 아니 박 기자님이요. 네. 아주 번뜩이는 뭐랄까 아이디어, 한번 추진해 보시겠습니다. 순발력 아주 대단하십니다. 한 달 쉬시더니 충전하고 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황교안, 나경원 네. 두 사람은 인사청문회 내각에 한번 탕평책으로 인사청문회 그 본인이 싫다고 해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그리고 청문회만 하고 임명 안 하는 거죠. 그렇지. 나온 자료로 도저히 안 된다. 드러난 자료만으로도 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공직은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 예. 저희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만큼 조국 그 후보자 지명 이후에 지금 언론 보도나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린 거고요. 의혹은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어요, 사실은. 계속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실체를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근데 계속 소문만 무성하게 여론 재판이 만드는데 다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해서 수사기관에서 슬쩍 흘리고 언론에서 받아서 증폭시키고 이거를 다시 또 언론끼리 주고받고 하면서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뿌리 없는 부초 같은 얘기들이 너무 많이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로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계속 재판이 될 때까지 재판 기간도 아마 몇 달에서 몇 년이 검찰이 걸릴 텐데. 그러면 검찰이 사실은 빨리 기간을 정해서 최단 기간 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한 달 지금 넘게 네. 한 달 남짓 됐죠? 그렇죠. 예, 이게 너무 질리 끄는 겁니다. 강제 수사를 시작은 한 달 다 강제 돼가죠. 수사를 네.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쨌든 수사를 시작했으니까 뭐 이 고소 고발은 시민단체나 아니면은 한국당에서 했지만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검찰이 정리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검찰에 대한 그 수사권 조정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게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예. 왜 그
사법 개혁을 해야 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느냐. 네. 오남용 가능성이 있고 이게 잘못하면 망나니처럼 무고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있었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막고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히려 이번 사안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있다. 예. 근데 이 참 모든 지금 세상이 조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지난번 이 당정협의 법무부와 당정협의 할 때도 그 형사 공판 그쪽에 좀 강화한다고 하니까 특수부 약화시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해요. 수부 약화시켜야 돼요. 네.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을 대폭 줄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특수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했고 대부분의 이 지금 정부가 수행하는 사법개혁, 네.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사람들도 특수수사를 줄여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공통된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특수부에서 조국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장관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부 축소하는 게 조국 장관 수사를 좀 약화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게 어떤 아니죠. 분들은 예.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피의사실 공표죄를 예. 조국 그랬죠. 장관에 대한 일가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가 무력화시켜요? 수사기관이 수사하면 되지. 그죠? 법에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네. 그 범위 내에서 유능하게 하면 될 일인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죄는 있었죠. 무슨 여기서. 그러면요. 예, 그리고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의사실 공표죄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등등에 관련되는 범죄로 처벌하는 예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죄가 더 큽니다. 네. 양형이 또는 민사적 책임을 엄청나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없다고 그렇게 없다고 그냥 비교할 수가 하더라도 없는 피의사실 거군요. 공표죄라는 죄명이 없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등등등등으로 직권남용죄나 뭐 이런 걸로 다 처벌하거나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아주 막대하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거 피의사실 공표죄보다 더 크지요. 네. 죄의 양형 정도가. 그러니까 그 어떤 분들은 그렇게 토론 나와서 하고 있던데 그때 이종걸 의원이 네. 어디 KBS인가 심야 토론인가 나왔는데 그 잘하셨어요? 상대방 쪽에서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이종걸 의원이 그걸 대꾸를 못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종걸 의원한테 진짜 소리 빽 지르고 싶은데 그랬어요. 텔레비 보면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의원님이 나가셔야겠네요. 이제 진짜 이종걸 의원 나간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종걸 끄집어 아니 이종걸 잘했는데요. 이종걸 의원이 잘했지만 네. 그런 그렇지만 부분들 그 아쉬운 말을, 부분들. 그 말을 피사실 공표죄가 없지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나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막대하게 묻고 있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 아하. 죄명 없으면 뭐 더 약하다는 거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론권이나 방어권이 거의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예. 계속 흘리잖아요. 검찰이 그럼요. 흘리면은 언론이 받아쓰고 언론이 여론은 받아쓰고. 나빠지고 이렇게 그건 가고 있는데 언론은 또 취재원 또 보호라고 보호하기 안 위해서 안 밝히잖아요. 밝히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언론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제도라는 걸 도입해서 말하자면 그런 과실이 정도가 중한 정도의 네. 오보라든가 뭐 이런 확인이 안 된 이런 보도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중하게 지워야 된다. 아하. 물론 이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재갈 물리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충돌하는 법익끼리의 조화로운 운용이 필요한 건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반돼서 그러면 언론의 자유라고 대상이 되는 사람이 무조건 잘근잘근 씹어져서 녹아내릴 정도로 될 정도 그런 사태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사안을 본다면은 언론의 자유가 사실 검찰의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받아쓰는 이게 언론의 자유가 그거 아니잖아요, 보면은요, 사실은. 저부터도 그런가? 조국 장관이 이 양반 그랬어? 그 내용만 이런 보면 생각이 자꾸 묻습니다. 왜냐면 어디 보다 보면 실제로 그런 거 그럴 듯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디 기사만 신문에 보면. 그 브랜드의 바탕에서 보도가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거의 기성사실화를 전제로 네. 다음부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이 진짜냐 가짜냐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코링크 P 그 펀드를 만든 게 익성이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다 익성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정경심 교수가 조카한테, 오촌 조카한테 5억을 줘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고 틀에 박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익성하고는 또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검찰이 지금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 그러니까 짜 맞춰진, 그러니까 조국과 조국 가족이 중심이 되는 그 그림에서는 뭐 익성이나 신성이나 여러 가지 그 펀드 관련돼서 나오는 그런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걸로 보이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국민들 볼 때 답답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범죄를 강제 수사할 정도의 무르익어서 수사가 시작된 게 아니고 네. 그냥 그런 정도로도 숙성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로 정리도 안 되는 상태에 고소고발이 들어왔다고 정파적인 그런 시각에서 그런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니까 검찰이 그렇게 막 대고 그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 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별것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완전히 먼지털이식으로 나간다. 하나만 걸려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갈 수가 그래서 있다는 거죠. 망신 주고 못 견디면 네가 이제 어떻게 더 이상 견딜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이 돼버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제가 볼 때 박 기자님도 그렇게 하면 못 견딜 거예요. 그럼요. 견디기 힘들죠. 예, 우선 견디기 힘들죠.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수사와 압수수색이 있다고 하면 견디기 힘들고, 내 가족뿐만이 아니고 뭐 말 그대로 뭐 처가나 뭐 아니면 그 다른 5촌도 아니고 뭐 8촌, 12촌까지 가서 다 조사할 수 있는. 제가 거고. 보니까 그 조국 장관이 대응하는 거 보니까 네. 이 양반이 대차게 검찰 개혁하면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제 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 견디는 게 어려워요. 네. 의원님도 그쪽 장관직에 안 가신 게 혹시 청문회 때문에 이번에 하마평에 오르셨던데. 알겠습니다. 아니 왜 저를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하마평에 올랐던 얘기. 그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저는. 네. 그런 이유가 아니겠죠. 아니 한번 저 같이 서로 상호 인사청문회 한번 해볼까요? 한번 같이 상호 한번 인사청문회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예? 박 기자님. 네. 안 하겠습니다. 자, 아니 그 이번 주 토요일에 또 검찰 앞에서 촛불 집회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의원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국회 제가 민주당 소속 의원이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난번 이제 광화문 집회는 제가 오셨죠? 조국 수요 때는 갔었습니다. 네네. 그때 취재 안 하셨죠? 아, 그땐 제가 못 갔네요. 예. 오시는지 모르고. 오마이뉴스 취재 그때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놀고 있었죠. 아닙니다. 뭐 다른 취재하고 김은석 기자님 있었겠죠. 놀고 있었죠. 아니에요. 아니 근데 박정호 기자님은 놀고 있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8월달이니까 네. 펑펑 놀고 있을 때. 애 보고 있을 때. 예. 네. 하여간 아니 뭐 핑계를 꼭 육아에 이렇게 핑계를 네. 그래서 오늘 의총도 있고 하니까 한번 좀 논의를 해보시고. 의원들끼리 한번 좀 해서 이게 정치적 이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게 자칫 정파적으로 오히려? 그보다 오히려 압력을 넣고 엉뚱한 있다, 쪽으로 이렇게 또 여당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네. 유효적절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민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님 보고 있는 그런 시각을 또 들어봤어요. 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독수독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들어보셨죠? 불법적으로 그 예. 취한 그 증거가 예를 들어서 인정이 안 되는 그 불법적 영장주의에 위반해서 네. 입수했는데 그 입수한 증거로부터 또 증거를 찾아냈어요. 예컨대 이제 뭐 그 어느 참고인, 네. 참고인에 대한 그 진술을 듣는데 그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어요. 근데 참고인으로부터 유력한 증언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증언도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증거로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독수. 그러니까 나무가 독이 있다면 열매도 독이 있는 거다. 그래서 예. 증거로서의 자격을 인정 안 한다. 이 정도로
그 이미 형사법상 증거법의 원칙이 굉장히 엄격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너무 이게 뭐 증거가 있으면 그게 뭐 영장주의 위반했건 뭐했건 필요하면 다 갖다 쓸 수 있다. 이거는 반문명국가고 반법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사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니라 보편적으로 설사 독촉과가 돼야 자유한국당 되는 거죠. 의원에 예. 관계되는 범죄 혐의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의 권력이 그동안 어떻게 행사해 왔고 어떤 식으로 수사해 왔고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수사 상황들이 보도가 되고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이걸 저희가 하나씩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검사도 자기가 수사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자기가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몇 번씩 추궁을 당하고 하니까 했나? 장난이 일어나더랍니다. 그럴 수 근데 있죠. 저 글을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유능해야 돼. 외과 의사처럼 네. 아주 유능해야 되고 또 오남용이 없도록 아주 마음가짐, 기술 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된다. 함부로 하다가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 짓밟아버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이게 10여 년 전 상황과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수사 때 모습과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서요. 그 10년 전과 예. 다른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 10년 전 그 10년 전과. 전두환 시절 예. 또는 박정희 시대, 군부 독재 시대 때, 또는 일제 시대 때, 네. 하고 정도 차이지 질적으로 민주국가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법치국가에 맞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 네. 그의 문명국가에 맞는 걸맞는 그런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네. 점에서는 의문인 겁니다, 여전히. 네. 그렇기 때문에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순사들이 독립군을 고문하고 자백을 받아내고 그 연산선상에서 군부 독재 이어서서 쭉 오던 그런 행태들이 여전히 완전히 불식되거나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고한 시민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역사적 반성, 성찰의 네. 차원에서 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무슨 검사들 권한 줄이고 무슨 뭐 검찰과 경찰의 권한을 뭐 주고받고 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네. 국민 개개인의 인생과 인격권과 사생활 기본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해본 사람들은 정말 공감할 거예요. 검찰 개혁, 뭐 경찰 개혁, 그다음에 사법부 개혁 다 동의하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무실에 선생님한테 오라고 해서 붙들려 가도 네. 괜히 떨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많이 해보셨죠? 모범생이라서 그래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없다니. 한번 뒷조사 한번 해봐요. 장관으로 임명. 진짜. 아니 교무실에 불려만 가도 딱 유협교 그냥 선생님들 짝지려 보지.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아니 뭐 큰 잘못 저지른 것처럼 주눅이 들고 그러버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하물며 경찰, 검찰 인생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네. 하는 그런 일들. 저희가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너무 답답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0여 년 전과 달라진 건 그 당시 시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받는 사람들 중에서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이거는요 검찰이 너무나 부끄러워할 일들이에요. 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죠? 네. 예. 자, 검찰의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고요. 의원님이 이제 또 의원총회 가셔야 되잖아요. 예. 의원총회 가셔서도 좀 세게 몇 시인가요? 3시 12분입니다. 가야 되네. 예. 가서 좀 세게 좀 말씀해 주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좀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총회 같이 가시고 의원들께서 우리 박 기자님이나 김윤선 기자님을 우리 민주당에서 영입을 하면 출마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참 저는 이렇게 우습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저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방송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진중권 씨가 그 탈당했잖아요. 정의당 탈당한다고 해서 만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의당에서. 근데 또 공지영 작가가 또 아까 뭐라고 했죠? 검찰에 예. 근데 뭐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어려울 때 아닙니까? 네. 근데 어려울 때 더 어렵게 하는 일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음. 예, 어쨌든 조국 장관이 하고자 하는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된 문제이고 이럴 때 그 한마디 툭 던지지만 자신의 생각이지만 툭 던지어서 오히려 그게 일파만파가 돼가지고 네. 오히려 좀 판세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들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진중권 교수의 좀 네. 그 사려가 깊은 사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어쨌든 보수 언론에서 진중권 교수의 그런 입장이나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에 대해서 계속 악용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보도를 하더라고요. 아니 뭐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악용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구를 위한 행동이냐 이거죠. 그런 점에서 진중권 교수답지 않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의 그 말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다음에는 오전에 좀 나와주세요. 오후에 하면은 좀 피곤합니다, 저희가. 오전보다 오후가 좀 피곤해서 식곤증 때문에.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버스 아니 뭐야 그 저 미니버스에서 예. 하는데 보니까 장애자가 타기가 좀 아주 불편하게 돼 있던데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개선은 또 그런 식으로 하지 마. 뭐가 좀 이게 휠체어가 딱 이게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할수 예,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좀 돈도 좀 많이 벌어가지고 개조를 좀 해보도록. 아니면 요새 캠핑카처럼 네. 뚜껑을 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뚜껑을 열고 이제 이렇게 뭐죠? 의자 놓고 밖에서 시내가 같은 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한번 그런 데서 한번 우리 싱크면서 음악도 들으면서 한번 해보면 캠핑클럽 보셔가지고 캠핑클럽. 예. 그거 보셨어요? 아, 저도 조금 봤는데. 점점 요구 사항이 많아지는 이상민. 핑클 우리 시대 우리 시대. 의원님 시대는 아니잖아요. 의원 시대 그때 우리 시대죠. 그때 중년 아니셨나요? 20년 전에 아니셨나요? 지금이 중년입니다. 눈물 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저희 귀요미 이상민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전남도 교육청 저희가 준비한 교육 관련된 작은 학교 이야기 한번 보시고요. 의원님도 의총 가는 길에 봐주십시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나레이션 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레이션 나가요?